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15번째 강의에서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PD 컨트롤러 그리고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직접 매니플레이터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제가 살짝 얘기했어야 됐는데 이 셋 포인트 컨트롤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제어를 할 때 크게 A 상태의 초기 위치를 갖고 있는 로봇을 최대한 B에 가깝게 도달하도록 하는 이 문제를 셋 포인트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초기 A에 위치해 있던 로봇을 이러한 경로를 따라가도록 시간에 대한 경로겠죠. 시간에 대한 경로를 따라가도록 하는 문제를 트래젝토리 팔로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A 위치에 있던 로봇을 B 위치로 옮기는 셋포인트 컨트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1D 펜들럼을 가지고 콰이썬 코드를 구현해 볼 것입니다. 조인트를 하나 갖고 링크를 하나 갖고 있는 로봇이고요.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링크의 질점인 px라고 했을 때 이 질점은 전체 길이의 절반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너시어는 i라고 했을 때 위치 px를 구했다면 자코비안을 통해 선속도 v를 구할 수 있고 이제 라그랑지안을 구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게 되고요. 라그랑지안 t-v가 됐죠. 이 라그랑지안을 구해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에 넣어준 다음 풀어보면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운동 방정식의 계산 결과는 제가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좌변이고 우변이 토크가 될 것인데 이 토크가 우리가 원하는 제어기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제어기 PD 컨트롤러 살펴봅시다. 이 PD 컨트롤러에서의 제어 컨트롤 시그널 타오는 원래 -kp q -kd q 닷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QD가 여기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QD가 뭐냐면 Desire Point 혹은 Reference Point가 되고요. 지금의 경우는 2분의 파이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 위치가 플러스 X축을 바라보고 있다가 셋 포인트 컨트롤을 하는 거죠. 특정한 시간 후에는 이렇게 로봇이 곤두서도록 하는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제어기를 파이썬 코드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파이썬 코드에는 Actual 12 Feedback Linearization 아래 있는 3A Pendulum PD, 3B Pendulum Control Partitioning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원링크 메인 안에 control이라는 함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p 데이터 1 reference -kd 곱하기 데이터 닷 여기 있는 수식을 그대로 파이썬으로 구현한 것이죠. 이 컨트롤이라는 컨트롤 함수를 구현했는데 이제 이것을 운동 방정식의 우변에 넣어서 ODint의 리턴 값을 리턴할 때 이 q 닷닷을 여기 있는 토크가 적용된 값으로 계산해서 리턴해 줘야겠죠. 그 파트가 아래에서 살펴보면 ODint의 리턴 값, ODint의 첫 번째 매개분수 원링크 RHS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리턴 값이 g 닷인데 그냥 운동 방정식이 아니라 이 컨트롤의 리턴인 t1이 적용된 운동 방정식 계산식이 리턴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어기가 적용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살짝 내려봐서 이전의 코드와 살짝 다른 점을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데 일단 for loop 안에 ODint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이유는 그냥 ODint의 초기 시작 지점 0, 마지막 종료 위치 10으로 주고 뭐 100등분 해라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그냥 자기가 계산만 해버리고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컨트롤 신호를 다 누적해서 그래프로 그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for loop 안에 ODint를 넣어봤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봅시다. 3a pendulum pd로 와서 파이썬 3 원링크 main.py 실행해 보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긴 했는데 이렇게 로봇이 곤두서고 그리고 결과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위치인 2분의 파이까지 잘 도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토크 파트가 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시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PD 컨트롤러를 구현해 봤는데요. 다음으로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 수식은 일정 강의에서 참고해 보면 알겠지만 운동 방정식의 매트릭스, 물성치 매트릭스 MCG를 사용하고 그리고 Q와 Q 닷도 동일하게 사용해서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그런 컨트롤러였습니다. 그래서 MCG에 대한 값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운동 방정식 이전에 계산했던 거에서 미리 가져와 봤습니다. M은
ml 스퀘어고 C는 0이고요. G는 mgl 사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이어 포인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에서 디자이어 포인트는 이 위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디자이어 혹은 레퍼런스가 되겠죠. 이전과 똑같이 이 레퍼런스는 2분의 파이로 지정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소스 코드에서는 이 3B 파트에 원링크 메인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정 코드랑 시스템은 똑같으니까 컨트롤러 파트만 바뀌겠죠. 그래서 컨트롤러 파트가 여기 있는 getHow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그 수식, 운동 방정식 수식을 그대로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이 ml_square, mgl, sin 데이터 그대로 소스 코드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어 포인트도 전달이 됐고요. 실제 로봇이라고 한다면 이 MCG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 파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죠. 리턴해주는 이런 로직은 모두 동일하니까 제가 두 결과의 그래프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두 방법의 그래프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왼쪽이 PD 컨트롤러고요. 오른쪽이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이 되겠는데요. 사실 둘 다 잘 수렴을 했습니다. 크리티컬리 댐프 잘 된 것 같아요. 한 0.75초 비슷한 시간에 이 위치에 셋포인트 컨트롤이 잘 완료가 됐는데 이 마지막 파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둘 다 공통적으로 순간적으로 200Nm가 넘는 토크를 갑자기 줬다가 갑자기 0으로 이렇게 토크를 빼줘 버립니다. 근데 실제 모터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터 자체에 리밋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모터 내부에 그런 모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로봇의 스테이트가 급격하게 변하게 될 텐데 그럼 이 내부에 Q와 Q 닷을 탐지하는 바로미터 혹은 이 엔코더가 이 빠르게 움직이는 값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가 제공하고 싶어서 소스 코드의 일부 수정을 해봤는데요. 그 파트를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각각의 부분에 있는 노이즈 원링크 메인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노이즈를 추가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첫째로 우리가 뭐 1N으로 움직여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값만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죠. 모종의 이유로 기업이라든지 중간에 뭐 부품이 파손됐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컨트롤 노이즈를 추가해 봤습니다. 컨트롤 노이즈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추가해 봤고 다음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봇이 움직이면서 이 상태 Q, Q닷을 정확하게 피드백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테이트 노이즈 데이터와 오메가 데이터 다시 되겠죠. 스테이트 노이즈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현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이즈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컨트롤 노이즈는 보시다시피 컨트롤 값을 계산할 때 컨트롤 값 리턴된 컨트롤 값의 디스터번스가 마이너스 된 결과가 OD인트의 리턴 값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D인트를 for loop 안에 넣어줬는데요. 그래서 지금 OD인트는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을 어떻게 보면은 짧게 시뮬레이션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거칠 때마다 리턴되는 이 정확한 리설트 값에 일부러 이런 스테이트 노이즈를 추가하고 이 값을 다음 시뮬레이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추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 엑서사이즈로 해보실 부분은 이 컨트롤 노이즈와 스테이트 노이즈 이 부분을 바꿔보고 둘째로는 그에 따라서 KP와 KT도 바꿔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15번째 강의 짧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